전장을 가르는 붉은 섬광, 적토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이명만은 당대 최고의 영웅여포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만약 여포가 적토마 대신 다른 것을 타고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말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무언가를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삼국지의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장의 반도를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말 대신 전동, 휘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영웅들의 모습,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때는 후한 말기,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군웅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절, 영웅 허걸들은 저마다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뽐내며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도원결의로 의를 냈고 난세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섰고, 조조는 뛰어난 지략과 용병술로 북방을 장악하며 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과 그의 아들 손책, 손권은 대대로 강동을 지키며 오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대 최강의 무장이라 불리던 사나이 여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쳤으며 백성들의 삶은 비폐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누군가의 한탄 섞인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갈량의 말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갔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소 기계 만지기를 좋아했던 황호령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력입니다. 만약 우리의 병사들이 말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황호령의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병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며 수많은 먹이와 관리가 필요했죠.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 수단을 만들자는 말이요. 조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황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구상한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오늘날 전동휠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말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이오. 장비가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갈량과 주유 같은 뛰어난 지략가들은 이내 전동휠의 엄청난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말처럼 지치지 않고 좁은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이것은 단순히 기병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영웅들은 곧바로 전동 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제갈량과 황호령이 설계를 맡고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조조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유비는 인부들을 모아 개발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 일쑤였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부서지면 다시 만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전동휠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은 놀랍게도 여포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전동휠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적토마를 탈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와 민첩함. 여포는 전동휠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방천하극을 휘둘렀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점차 전동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청룡언월도를 든 채 묵직하게 전진했고 조우는 번개처럼 적진을 휘저으며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드디어 전동휠 부대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날이 왔습니다. 적들은 언덕 너머에서 수많은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소음도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기묘한 형태의 부대였습니다. 적이 대체 무엇이냐? 적장들이 당황하는 사이 전동휠 부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적진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동력 앞에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동휠은 그야말로 전장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호로관 앞에서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장비와 여포의 일기토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비는 자신의 예마인 오주마 위에 올라타 장팔 3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우렁찬 고함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여포에게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상징인 적토마를 타고 나타날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잉하는 기묘한 소음과 함께 붉은색의 유선형 물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포였습니다. 그는 적토마 대신 자신의 몸처럼 붉게 칠한 최신형 커스텀 전동 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방천하극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유히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 그 위용은 마치 지상에 강림한 마신과도 같았습니다. 장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이놈 여포, 사나이 대장부의 대결에 그 해괴한 물건은 대체 무엇이냐? 장비의 호통에도 여포는 그저 씨의 웃을 뿐이었습니다. 장비, 시대가 변했다? 언제까지 낡은 방식만 고집할 텐가? 여포의 말과 함께 그의 전동휠이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자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장비가 맹렬하게 말을 몰아 장팔 3호를 휘두르면 여포는 마치 예측이라도 한 듯 가볍게 몸을 기울여 피했습니다. 전동휠은 말과 달리 급가속, 급정거, 심지어 제자리 회전까지 가능했습니다. 여포는 장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장비의 공격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고 맹렬했던 기세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반면 여포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크악! 장비는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그 순간 전동휠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장비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끝이다. 장비의 여포의 방천하극이 장비의 투구를 가볍게 툭 건드렸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장비의 목은 이미 날아갔을 것입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천하의 장비가 난생 처음 보는 기묘한 물건을 탄 여포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영웅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더 이상 무예와 용맹만으로는 전장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말보다 빠른 전동 휠의 등장은 삼국지의 역사를, 아니 전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즐거운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포가 적토마 대신 전동 휠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삼국지의 다른 영웅들이 전동 휠을 탔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갈량은 아마 드론을 날려 적진을 정찰했을지도 모르고 주유는 수류경용 전동 휠을 개발해 적격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